네, 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 서울 경기를 지나 오늘은 울산까지 내려왔네요. 미모의 여성분과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저희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젤리입니다. 김PD입니다. 무대뽀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네, 저는 울산에서 개인 PT샵을 하고 있는 고니시피 대표 현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고니시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 개인 PT샵 이름인데 제 이름이 현고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닉네임이 고니예요. 그래서 고니쉬. 근데 쉬가 뭐 ISH가 전미사로 뭐뭐다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니시핏, 저 다운 핏인데 회원님들이 와서 자기다운 핏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고니시핏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름 좋아요. 어쨌든 대표님, 와,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실지 일단 그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개인 PT샵을 운영 중이고 작년 9월에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3살 때부터 한 9년 차 되는 트레이너예요, 지금. 근데 퍼블릭에서 개인 PT를 진행하다 보니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제 개인 공간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인 PT샵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많은 문화를 함께 하고 싶어서 사실 개인 PT샵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PT 외에 다른 것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일단 올해 초에 플로깅이라고 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조금 그룹 PT라는 거를 준비해서 야외에서 그룹 PT를 하면서 그룹 트레이닝을 20명 정도 하고 같이 태화강 주변을 쓰레기 줍는 활동 와. 네, 이런 것도 하고 4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어요. 혹시 그 자연보호와 지구 살리기에 네, 관심이... 그렇죠. 와, 역시 앞서가신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걸 공지했을 때 제일 먼저 아는 분들이 저희 회원님이라서 회원님도 알고 저희가 따로 인스타를 개설을 했어요. 비욘드 더 짐이라는 인스타. 짐을 넘어서? 그렇죠. 네, 짐을 넘어서라는. 짐도 힘든 사람은 정말 힘드네요. 네. 그래서 그 인스타 공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 회원님이 아니더라도 함께하게 됐어요. 진짜 복합 문화 공간이다. 회원이 아니라도 네, 참여할 수 가능해요. 있다는 거네요. 네. 괜찮네요, 진짜. 근데 어떻게 뛰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들어 하더라고요. 뛰면서 어떻게 쓰레기를 줍는지. 근데 사실 뛰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잠시 멈춰서 쓰레기를 줍고 그렇죠? 다시 뛰고. 근데 저희는 사실 조깅보다는 그룹 PT 또는 저희가 문수산 등산도 했었거든요. 네, 등산. 그래서 꽤 험악한 산인데.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일명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방금 소름이 막 돋았네요. 그렇게 힘든 앞산 뒷산 아니고 넘어갈 만큼. 그 정도로 어르신은 안 되겠네. 그래도 연령대가 좀 다양하게 20, 30대가 제일 많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양하게. 그럼 오셨어요. 개인 PT 받으시는 분 외에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그 인스타에서 DM으로 네, 신청하셔서. 그렇죠.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문수산. 저는 신청할 줄 몰라서 못 가겠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드리도록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자로 드릴게요.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23부터 이렇게 코칭을 티칭하신 거죠. 이게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맞아요. 또래 연령도 있겠지만 또 나이가 또 다른 타입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벌써 10년을 하셨는데. 일단은 23살부터 바로 티칭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과로 체육 전공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체대가 아니셨구나. 네. 그래서 진짜 집 앞에 헬스장을 다니다가 관장님이 제 성격은 트레이너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이런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육이 잘 되시는 타입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장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고 저는 괜찮다고 6개월 동안 피해 다녔죠. 헬스장도 안 다니고. 네. 근데 계속 연락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타기도 좀 미안하고 해서 그러면 관장님 저 카운터만 보겠다 해서 이렇게 헬스장을 일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시작은 카운터에서. 네, 그 정말 어떻게 하기 시작하신 것 밑부터. 같아요. 네. 그래서 카운터에서 수건 개면서 이제 관장님이 고나 필드 나가서 인사 한번 해라 이렇게 하면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약간 우와. 분위기 메이커처럼 시작하게 됐어요. 야, 바닥부터 그걸 배우게 네, 되셨구나. 맞아요. 네. 수건 빨기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수건 빨기, 옷 접기, 그때는 세탁도 헬스복. 다, 네, 헬스복이 있었고, 그게 다 헬스장 안에서 세탁이랑 건조가 다 돼서 빨래까지 제가 다 겠거든요. 그 개인 소장물 아닌가요? 네, 아니었어요. 그땐 퍼블릭 헬스장이라서. 그렇구나. 그럼 본인이 이제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아무리 카운터를 본다 해도 맞아요. 살짝 알바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뭔가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휴학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학교 1년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헬스장 계속 일할 수 있게 좀 대표님이 조정을 해주셔서 계속 꾸준히 다니다가 이제 진로의 기로에 딱 섰을 때 사회복지과로 나갈 것이냐, 그럼 이 트레이너로 한번 해볼 것이냐, 이 고민이 엄청났죠. 근데 일단 사회복지사도 좋지만 제가 1년 동안 휴학했을 때 굿네이버스에서 그 임원진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명감을 토대로는 괜찮겠지만 이게 내 생계가 됐으면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젊었을 때 트레이너를 좀 해보자. 좀 더 메리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뭐 아무나 당연하죠. 되지는 않지 않. 제가 네, 트레이닝 맞아요. 학교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받으러 오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공부는 당연히 했어야 됐고 다른 새로운 공부니까 그 국가 자격증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준비를 1년 어떤 게- 과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해서 들어보긴 했다. 네, 그게 그게 이제. 없으면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내가 내밀 수 있는 뭔가를 그렇죠. 기본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있어야지 난 티칭을 할 거다라는 혼자 그 신념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사실 딴 이후에도 제가 아직 남을 티칭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쉽게 먼저 시작하진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전공자라는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힘들게 갉아먹었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법인 자격증을 찾아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울라 그러셔. 긴 얼마나 시간을 힘들었으면. 보냈구나. 네. 네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티칭한 게 26 그때부터 티칭을 시작했던 3년 것 정도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전공자 아닌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위한 준비를 나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한 네네네. 시간들이 꽤나 길었어요, 사실. 꽤 길었어요. 근데 고생했죠. 자격증 준비도 하면서 계속 몸도 계속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의 이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헬스장은 계속 다니면서 일하면서 관장님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또 대표님들도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저는 그 헬스장에 있는데 대표님 바뀌었어요. 네, 인수를 다른 분이 하시고 근데 저는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인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근데 아직 그릇이 안 됐었어요. 그때 그때는. 사실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 바뀌면서 사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 대표님들 바뀌면서 그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대표 자리 있을 때 참 고마운 경험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 되게 어린 나이에 이 상사가 바뀌고 전체 운영진이 바뀌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꾸준히 그 길을 또 네. 내 전공도 아닌데
얼마든지 사회복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그냥 자격증 있으니까. 네네네. 따놨었죠. 그렇죠. 복지관 들어가면 되거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간 누가 계속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저 처음 질문으로 깨달았어요. 왜 그걸 꾸준히 했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 다른 걸 시켰어도 그냥 쭉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아, 맞아. 목표 지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의 발견입니다. 아,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만약에 다른 어떤 또 뭔가 기회가 됐다면 그쵸. 그 길로 또 가셨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관장님은 뭘 보고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나중에 인터뷰 한번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말에 대해서는 안 하고 항상 저한테 귀찮게 막 전화 오셨거든요. 항상 고은아 같이 일하자. 고은아 최근에도 연락이 오셨어요. 고은아 이제 너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항상 그 관장님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귀인이라고 소개해드려요.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해안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걸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으셨나 할 혹시 정도로. 흰머리에 긴 수염? 아, 전혀 좀 잘생겼어요. 오, 그러시면 보고 있나요, 관장님? 아, 네네네. 혹시 그 아마 관장님 보셨던 어떤 본인의 어떤 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본인의 어떤 면이 좀 강점이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약간 그 밝은 에너지를 보셨지 않을까. 어떤 색깔일까요? 혹시 색깔로 친다면. 노란색 같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극대화됐을 거예요. 형광노랑. 네, 완전 노란. 삐약삐약. 안녕하세요. 이렇게. 젤리님이 입고 다니던 옷이 생각납니다. 노랑 바지. 형광노랑. 형광노랑 네. 바지네.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때. 어쨌든 네. 운동하는 데니까 사람이 일단 액티브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또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되잖아요. 네. 1대1 코칭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관장님께서는 그걸 뭐 미리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람적인 에너지가 되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에너지가 아마.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계셔도 그냥 일단 아주 그냥 에너지 넘쳐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옆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뭔가 있는데 포스가 확 맞아요.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아, 하시는데 그래요? 광채가 아 그런 거구나. 저희 죄송해요. 아니 저희 샵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저 한 괜찮다. 근데 이걸 회원님이 지어주셨어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 이렇게 인사하고 가셔요. 수업 끝나면. 어머 괜찮다. 시그니처 포즈. 저 위젤라 하나 만들죠. 부잉 그거라도 하나. 괜찮다. 되게 있어 제가 보인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아, 네.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런 포즈도 하나의 상표가 맞죠. 얼른 등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상표 등록까지.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각도하고 이거 정확하게 재가지고. 맞아요.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NFT 등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으로 되신 건 이제 운영을 좀 시작하신 건 네, 작년 9월 말이었어요. 그러면 인수를 한 거 아니고 새로 이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러면 내가 트레이너랑 있는 거랑 내가 이제 CEO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개인 사업이지만 이 준비가 많았을 것 같고 물론 자금뿐만이 아니고 뭐 어떻게 운영을 다 하셨는지 맞아요. 창업 이야기 네, 이제 창업 이야기로 들어가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주부시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에요. 지금 30년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사업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많은 트레이너 쌤들이 자기 개인 PT샵을 차리거나 자기 샵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할 텐데 저는 평생 트레이너로 있는 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이랑 또 다른 파트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이 좋았기 때문에 트레이너로 계속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작년 9월에 오픈하기 전에 한 6월부터 정말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다 보니 이 속에서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서. 너의 공간을 만들면 어떠니 이렇게. 때가 왔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지금 이 헬스장에서 내 회원님들과 나누는 에너지를 정말 공간에서 만들면 내 공간에서 더 크게 나누면 어떨까. 독립의 욕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 잡기에는.
맞아. 사업을 해야지 하면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 뭐 매출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 잡고 나서는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정말 시작이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잡고 오케이 그럼 난 PT샵을 가질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필요한 게 쭈루루루루 막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필요하고 기구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네. 어느 순간 뚝딱. 어느 순간 뚝딱. 난쟁이들인가요? 그리고 근데 사실 작년 9월이면은 한참 코로나가 왕성할 때인데. 맞아요. 그때 뭔가를 오픈할 생각을 혹시 당근마켓으로? 오픈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리고 뚝딱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해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별로 네. 많을 것 같진 않았어. 그래서 PT샵 창업이 아니라 그냥 뭐 젊은 사장님의 창업, 그렇게. 뭐 청년 맞아요. 창업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딱 그 PT샵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도 찾아볼 수 있게 넓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창업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한번 찾아보고 와. 또 무자본 창업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자본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본금도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원금 받아서. 지원금도 받고. 그 나이가 뭐 가능한 나이니까 그렇죠. 네, 가능한 나이고 그 딱 창업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 점포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청년 사업가를 위해서 점포 그 월세를 지원하는 거라서 그 최대가 60만 원인데 월세의 절반. 지원해주고. 네. 괜찮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훨씬 많고 그리고 감히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지금 길이 보이시는구나. 맞아요. 좀 안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고 또 공무원 선생님들이 오늘도 잠시 만나고 왔거든요.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도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두려워서. 되게 몰라서 시작 못하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건데. 맞아요.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그게 네. 엄두가 안 난 게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그때가. 안개 한치 앞은 안개인데 또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업 이걸 창업하시면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누구랑 같이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 은행에서는 대출 뭐 세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게 회원님들이 있잖아요. 제 PT 회원님들. 팬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여쭤보고 이런 거는 어떤가 인테리어는 이런 게 어떨까 이런 같이 것도 의논 맞아요. 해주시는 네네네. 팬들이 계셨네 또. 네, 같이 의논해줬어요. 회원님과 친분이 상당히 상당히 있으시네요. 좋으신가 그렇죠? 보다. 저희의 좀 자부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같이 PT를 하고 맞아요. 그냥 PT 뭐 하는 사람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금 더 진한 것 같긴 해요. 다른. 근데 그거 영향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 관계를 내가 일부러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다들. 피리릭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놀랍다. 그러면 그분들 다 일로 오셨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다들. 진짜 감사하겠다. 딱 믿고 오시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거리 시간 필요 없다. 맞아요. 대표님 하시면 대표님 그냥 하시면 나 그냥 따라간다. 가겠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일생에서 그런 사람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 고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인데 신의가 있는 거지 진짜. 네. 저는 친척이라도 멀면 안 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뼈는 아니고 그냥 지나간 나그네고 저는 갑니다. 어디라도.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그만큼 끈끈한 유대를
관리를 하신다는 실력과 거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신뢰가 이제 가장 관계를 크신가 하시는 봐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들 그 메인 핵심 멤버들 그 말고 또 계속 들어오시면서 그쵸.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셨대요. 네네네. 네.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제가 알기로는 네. 어디든지 그 스포츠 센터는 그 안에 또 팀장님이 계세요. 아, 반장님이라고 하시나? 아, 회원님들 사이에서 네. 맞아요. 아, 수영하는 맞아요. 언니들 사이에 항상 네, 담당이 그분들이 계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 좀 약간 또 선동 아닌 좀 선동을 해가지고 네네네. 같이 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실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주인장을 흔들죠. 아, 맞아요. 내가 여기 무리의 대표인데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교회 권사님 말고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다 있어요. 다 네, 있어요. 제가 안 다녀봐서. 집단에서는 맞죠. 목욕탕에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 있었던 헬스장이 좀 컸던 헬스장이라서 아까 말했던 목욕탕도 있었고 그래서 그룹 트레이닝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팀장님이 있다는 거는 약간 그룹 트레이닝에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수영이나 뭐 줌바나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근데 저희는 1대1로 티칭을 하기 때문에 서로는 잘 모르거든요. 서로는 잘 모르고 저랑 그 회원님. 괜찮다. 네. 그분들은 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은 될 수가 거는 없네요. 거고. 네, 될 수가 하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거의 다 1대1로 맞아요.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상당하시네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신데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신기해요. 비결.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정말 뻔한 말이긴 한데 요즘은 그게 느껴져요. 이게 뻔한 말이지만 더 이상 뻔한 말이 아니다. 라는 게 제 블로그에도 적어놨는데 저의 트레이닝 가치관이 한 사람을 소중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정말 저랑 있을 때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늘 일상에서 힘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니시픽 공간에서는 정말 편하게 격려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칭찬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못하면 좀 드세요. 왜 이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서 좋은 에너지 쓰고 중량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말해드리거든요. 이제 뭔지 알겠다.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는 이제 게. 감 잡았어. 아, 그래요? 네.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못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계속 잘하는 걸 더 많이 잘하게 해주게. 그것도 계속 있어요.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사람한테 그게 별거 아니지만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그럼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네. 굉장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쉽지 않죠. 스킬이라고 하면 아닌데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 그런 성향이. 왜냐하면 보통 제가 아는 지인들은 나 오늘 많이 먹고 내일 가서 혼날 준비해야 돼. 맞아요. 저울에 올라가면 못 혼나겠는데? 정말 혼낸다. 정말 혼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그쵸, 식단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식단 보내주세요. 칼로리 다 체크한대요. 하긴 뭐 저도 그랬던 거 어쩌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고니님은 먹어도 괜찮아요. 기분 좋잖아요. 대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실컷 몸 만들어놨는데 주말에 그러네. 실컷 먹고 몸이 망가져오면 사실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심리학 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느낌에. 또 물어봐야 돼. 가계도를 물어봐야 돼. 어릴 때는 뭐 끝내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꿈을 그리거나 하셨어. 어땠어요? 그 PT샵을 내가 컸을 때 난 네. 어떤 모습이겠다 하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그러면? 그냥 뭘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신기한 게 또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저는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와. 네.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일인데요. 지금 그쵸. 요즘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찾고 사실 있는.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중고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 하시는 일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라는 너무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하루를 너무 알차게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조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요즘 뭐 덕질로 뭐 생계를 이어가기 맞아요. 이런 트렌드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거였어요. 뭐 회사원을 가면 일이 많은 날이나 일이 적은 날이나 월급이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음. 아니 일을 많이 하면 더 돈을 줘야지. 일을 적게 하면 돈을 좀 덜 주던가.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저는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을 찾아야지 라고 했었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될 때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원래 좀 운동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관심이 원래 없었나요? 운동에?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럼 처음에 헬스장 가시게 된 이유는? 그게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인데 이모 따라서 미국에 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한 달 동안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미국에 엄청 큰 짐이 있는 거예요. 한 5층짜리? 안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크게 있고 클라이밍도 있고. 그래서 나 울산 가면 헬스장 나도 다녀야 되겠다 해서 다니다가. 그 건물만 보고 네. 체험도 안 해보시고 그냥 그 한 번 일일 체험을 하고요. 그 그 체험에서 헬스장에서. 딱 이거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나 해야지. 다시 가서 해야지 이 정도. 끝. 네. 그냥 해야지. 근데 헬스. 체험을 했는데 딱 그게 다시 가서 해야지라고 느낀 거는 그게 어떤 내 안에 그게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험은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쵸. 근데 딱 그게 꽂힌 거지.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뭐 무용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하필이면 또 운동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네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미국 가서 체험해보니까 빠친구장을 하나 열어야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네. 라스베가스 가셨어요? 네. 빠친구장 하면 돈 되겠구나. 별로 할 일도 없네. 전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할 일 없이 돈 버는 걸 일 안 하고 돈 버는 걸 되게 좀 추구하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한 만큼 버셔야 되는데. 이제 할 만큼 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빠친 거네. 그러니까 체험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꽂힌 게 그거면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셨네요. 활동적인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니었어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은 또 다른 좀 거라서. 그건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좀 활동적인 성향을 맞아요, 갖고 계시는 맞아요. 거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그렇죠. 능동적으로. 그러면 고니 씨 핏에 오시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뭔가 하나 저- 자랑을 좀 해주시면. 네. 저를 마루타로 제가 저번에 좀 체지방 화성에서 오셔가지고 체지방 레벨 11밖에 안 돼요. 네. 퍼센트로요? 조금 그 생존 가능한 근육밖에 없어요. 근육량. 근육량이 11%. 아니, 체지방이 11이면 체지방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모르고 있죠? 아니 그러면? 레벨. 레벨. 그 체성분 레벨 테스트에서 있잖아요. 제 나이에 레벨을 0에서 13 이렇게 12까지인데 11이 와 있어요. 아, 거의 지금 끝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지금 퍼센트 아니고 레벨 말씀하시는 게 12단계에서 네. 11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 몸무게 얼마 안 기초 나거든요. 대사량 1000이 안 되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놀랐어요. 저런 분들은 좀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오셔도 아마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오시면 좋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내게 만들 수 있냐. 네. 굉장히 보람되잖아요. 전교 꼴등이 제일 힘들어. 1등도 힘들지만 꼴등도 힘들어.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오시면 도와드리나요? 일단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PT를 한다고 생각하면 쌤, 전 식단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니시핏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또 아침에 글을 쓰다가 예전에 글 쓴 게 봤는데 웰리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네네. 네. 웰리스. 저희는 이제 웰리스 코치라고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웰빙에다가 웰리스라는 단어가 행복과 건강을 추가한 단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아까 말했듯이 좋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 좋은 에너지를 쓸 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 될 부분을 있게 만들어서 바디를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맛있게 먹고 쓰는데 우리 몸을 이쁘게 만들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먹는데 한번 어떻게 몸이 디자인돼요? 돼요. 안 해보셨죠? 그렇죠. 먹고 에너지 쓸 때 적합하게 네. 쓸 수 있게. 네. 혹시 알코올도 가능한가요? 알코올도 저도 술 많이 좋아해요. 딱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근데 알코올 친하시더라고요. 알코올이 근육을 뭐 녹인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녹이는 아닌가요? 것보다 일단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만들 때 동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을 일단 운동으로 찢고 그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간에서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 그게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일단 적당하고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저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를 하나씩 꼭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만 너무 극한으로 하는 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찾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이상향? 참 안정감이 먹는데 있어. 몸매를 디자인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다. 맞죠. 네. 근데 못 먹게 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막 강력하게 했던 스타일이 있었고 오자마자 식단을 짜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이 회원님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웨이트 자체를 즐기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를 즐겁게 해보자 였고 그 즐겁게 해주려면 이 회원님들을 즐겁게 칭찬에 완전 때려 박아서 신나서 박는다. 그 텐션으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맞아요. 괜찮네. 계속 치열업 해드리고. 그렇죠. 격려해 주는 거죠. 저는 좀 하는 건 지나가다 보면은 네. 그 트레이닝 이제 센터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음악 소리보다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왜 구령 같은 게 더 세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격려해드리고. 맞아요. 그 에너지도 참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이것보다 하나, 둘, 셋. 이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흡사 그 TV에 나오잖아요. 무슨 군대 이렇게 조교들. PT 하는 그 구령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악 속에서. 네네. 저렇게 달리면서 어떻게 저 말이 나오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훈련되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교관들. 맞아요. 네, 진짜 와 신기하다 저 이랬거든요. 네네네. 이제 일상인 거죠, 그거는. 들어보니까 지금 치열업하고 칭찬해드리면서 텐션 올려서 스스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조금 잡아드리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라이팅 알죠? 네네. 그래서 헬스라이팅이라는 저희 단어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라이팅 당했다고. 새로운 신조어다 헬스라이팅. 네. 정신적 지주만 되어주시면 되는 거네. 혹시 식사 라이팅은 없어요? 식사 라이팅은 따로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헬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운동을 하고 몸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이 사람이. 그렇겠다. 조금 되면. 쌤, 저 식단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케이. 그럼 식단 짜드릴게요.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네, 맞아요. 스스로 한 걸음씩 동기부여, 욕구나 맞아요. 의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 관장님 대단하시다. 굉장히 노력-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석을 찾은 거죠. 보석.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뭘 하셔도 네. 그거에 제가 그런 봐도 식으로 적용하셔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지금 이 지금 글도- 헬스뿐만이 아니라 글도 맞아요. 쓰시잖아요. 네? 글도 쓰시잖아요. 글도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아요. 저 좀 글쓰기가 옛날에는 그냥 빨리 머릿속에 있는 걸 읽기 전에 글을 써야지 이 정도였는데 요즘 필사 많이 하고 있어요. 책 읽으면서 좋은 문구들 필사하고 영어 필사도 영어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영어랑 그 해석 근데 그게 다 긍정적인 바이브가 갖고 있는 그런 필사들 하고 있거든요. 다 긍정적인 내용들. 네. 지금 꽂히시는 거죠. 네네네. 무엇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승 지향하고 계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트레이너고 대표이기 전에 트레이너고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인데 제 회원님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치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책도 어떤 정보를 줘야 되지 하다가 읽다 보니 더 습관화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좀 좋은 일반적이지 않으시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계속 그 좋은 에너지 있는 책을 찾아서 그쵸. 읽고 마인드 글을 컨트롤 쓰시고. 하는 거죠. 오, 진짜 일반적이지 않으신데. 기획사 대표님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예. 아니 뭐 마케팅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지금 그쪽이라서 그런데 뭐 어떤 분야도 지금 마지막 정점에 지금 와서 대표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 포스는 계열사가 한 12개 좀 있는 정말요? 말이 씨가 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네. 계속 전국 감동하고 있어요. 체인점으로. 지금.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좀 여유를 가질 때가 힐링하실 때 어떤 일을 하세요? 행복 아까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저희는 에너지를 아무래도 주는 그 위치니까 그 회원님들이 저희가 피곤하면 그 에너지 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 직원쌤도 그렇고 주말에는 무조건 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평일에만 수업하고 주말에는 저희 시간을 갖는데 일단 좀 자연을 많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감을 찾는 거나 아니면 자연에서 푹 쉬고 오거나 두 가지를 많이 해요. 어디 여행은 멀리 못 가시겠다, 그죠? 그 몇 주 이렇게는 못 가고 저번 주에도 제주도를 잠시 2박 3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그 사실 제주도에 동물 후원하고 있는 도볼주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때 그 콜라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면 좋겠다, 고니시피. 동물 후원 네. 여러 가지 하시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PT샵 오픈할 때 길고양이를 저희가 간택당해가지고 지금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악고라고 고양이한테 간택 당하신 거죠? 당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다가 저 어미가 있으면 어떡하지 해서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막 이렇게 있어도. 그 동생들이 다 불러가지고 여동생한테 저 봐봐 이러면서 안 되겠어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한테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 새벽에. 그래서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냥. 간택 당했네요. 네. 맞아, 고양이는 간택 당하는 거 맞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지금 대표님 혼자 아니고 직원분이.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직원분들하고 사실 이게 혼자가 고객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직원이 있고 고객과 이 삼각 구도는 참 다르거든 또. 어떠세요? 맞아요. 또 다른 이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사장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장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러면 그 공간은 고니쌤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쌤이 정말 멋진 쌤이거든요. 실쌤이라고. 실쌤도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저만 부각되면 안 되니까 그게 참 맞아요. 네, 그게 또 큰 과제였어요. 하나에. 왜냐면 저만 해도 이가자 헤어 미용실 가면 이가자 씨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렇게. 뭐 무슨 이철 헤어컷 하면 이철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 고니시핏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고니쌤의 가치관이 아니라 고니시핏의 가치관. 오, 참 생각이 깊으시다. 감사합니다. 네. 100% 어떤 가치관? 100% 체인점이세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경영 이념을 갖고 계신지. 아까 말했듯이 웰리스라고 하고 이제까지 말했던 게 그 선순환이잖아요. 네.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좋은 에너지로 선순환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에너지와 건강한 몸으로 플로깅까지 하고 그 플로깅까지 하고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6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와,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그리고 아무래도 PT샵이니까 동화 근육을 만드는 작용이 동화 네,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웃음 그리고 자연 네. 그리고 어쨌든 건강. 이렇게 5가지네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맛있는 거 땡기고 잠 안 오면 밤에 딴짓도 좀 하고 싶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본인 자체가 이미 제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분도 네.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봐왔던 바이브가 맞다, 좀 결이 맞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기존에 좀 알고 계시던 분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그 수요가 더 넘을 거다. 그래서 공금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그 쌤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 드렸어요. 먼저. 리크루팅을 하셨구나. 네. 맞아요. 좋은 인력을 잡는 것도 제일 큰 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1년 동안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 좋게 일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계속 이력서 제출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무거동에 있어요. 무거동. 고니시피 이제 자랑 좀 쭉 오시라고 하셔도 돼. 쭉 마음 놓고 이제 고니시피. 하셔도 돼. 네. 일단 고니시피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 초보자 회원님들한테 정말 칭찬 가득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좌우 잘못 맞추는 저런 분들도 맞죠. 저런 무대뽀님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 근데 오른발 일상생활 왼발 잘 안 되고 막.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는 무조건 균형적이게 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으로 균형을 잡는 거고 그런 근육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게 만들고 싶어요. 회원님들. 가셔야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란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맞죠. 이 균형이 안 맞는 이 몸을.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지금 근육이 없어서 되게 힘드시잖아. 일어나 앉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늘 앉아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머리밖에 안 쓰고 지금.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맞아. 몸이 네, 큰것 건강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생 같은 경우도 진짜 액티비한 운동들을 많이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근데 그 쌤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서 오는 자신감이라서. 맞아요. 그거 진짜 큰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회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 먹어도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바디 라인이 잡히니까 이게 쌤 저 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또 거기서 회원님을 만들었다고 그거를 한 건 회원님이니까 그러면서 자존감이라는 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자신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분은 꼭 기숙 좀 되는가. 기숙도 좀 24시간 어떻게 해야 될 것 큰 같아요. 금액으로라도 평생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 세포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꼭 가셔야 돼. 카드 들고. 근육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있다 하더라고요. 간혹 저렇게 근육량이 안 늘어나시. 특히 여자분들은 사실 근육량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한 40 넘어가면 맞아요. 근육 손실을 누가 적게 하느냐 게임이지 늘릴 맞아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장 필요한 그 나이대가 여성 그리고 중반 이제 사실 완경을 앞둔 분들이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호르몬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 회원님들한테 또 맞는 트레이닝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나이대별로 또 트레이닝 방법이. 그렇죠. 개개인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여자 회원님들은 너무 마른 것도 아니고 적절한 지방과 근육이 같이 있어야지. 네,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트레이닝도 많이 고민했었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힘들지 않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10대들도 오나요? 10대도 오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라서 이제 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고3들 엄청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들은 이제 몸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기에 지금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 중고생들이 근육이 진짜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했던 게 원래 그러셨던 거세요? 아니면 뭔가 책이나 아니면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고 느껴지세요? 전 무조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이야 막 긍정적인 바이브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새벽에 막 새벽 출근이었거든요. 새벽에 옥상 올라가서 뜨는 해를 보면서 오늘도 정말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기간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게 이제 책을 보거나 또 유튜브 보면서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한 주제를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필사를 했던 습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2년 전부터 그래도 많은 회원님들이 같이 오셨잖아요. 그때도 네네. 긍정 에너지가 충만하셨던 거 아니신가요? 그 회원님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은 충만했었어요. 혼자 있을 때.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만 더 있으면 구렁텅이로 빠지겠다라는 거라서.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불안했던 이유들. 더 성장하고 싶었나? 그러실 수도 그랬던 것 있겠다. 같아요. 뭔가 환경적으로 네네. 별로 저한테 도움이 안 됐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도약하고 싶은 네네네. 욕구가 있으셨나 보다. 네.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네. 또 준비하시고 이러시면서 나아진 게 아니신가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찾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또 불안했던 네,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있어. 명확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건가 저건가 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뜨는 태양을 보고 있지? 맞아요. 네, 그런 시기가 어떤 새로운 도약점인데 그 도약이 뭔지를 몰라서 네. 찾는 고민의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걸 또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또 네네. 계속.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은 대표님은 제가 한 몇 년 후쯤 다시 뵈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떤 자기 하는 모습인지 힘이 되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으로 또 인생을 개척하고 제가 그 사이에 또 이런 걸 해봤고요. 또 이만큼 또 올라섰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또 대표님 현재 하시는 일이 1대1이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뭔가 트레이닝하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외람되지만 아직 30대 초반이시면 이 나이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다른 일도 어떤 일도 하면 두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은 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만두는 거지. 네네네. 알고 보면 나 그 일 너무 일이 많아서 일 그만두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물어보면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팀워크가 좋으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해낸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이 길잖아요. 네. 뭐 구체적이지 않아도 막연하게라도 최소 이런 120년입니다. 그렇죠? 한 80년 앞으로 넘게 한 몇 남았죠. 년 정도밖에 더 못 사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많은 인생 중에서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 아니면 저는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꿈이 없었고 그런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던 일이 내가 해야 할 만한 일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막 큰 그림이나 목표는 그렇게 하나는 있는데 그 다른 거는 죽을 때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오늘 내 정말 수업이 10시간씩 있고 치이고 사장 일이라고 한 것도 있고 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한테도 결코 막대하지 않았던 하루? 그러니까 작은 행복이라도 꼭 저한테 주는 그래서 내일 곧 죽어도 그래도 후회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밸런스를 계속 맞추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멀리 바라보지만 매일매일 좀 재밌고 행복하고 그렇죠. 꼭 재밌어야 뜨겁게 돼요. 살면서 네네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뜨거운 네. 열정이 필요한 삶이실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쳐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긴 한데 그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내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값지니까 또 해내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게 뜻깊어야 계속 한다는 거 맞아요. 값지다.
네. 가치가 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요. 네. 특히 그 몸이 디자인될 때. 당연하죠. 맞죠? 당연하죠. 회원님들 보면서 너무 보람. 좋죠. 네. 그래서 회원님들이랑 에피소드가 진짜 많은데 이제 한 저희는 횟수가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길게 가져가거든요. 다른 PT샵에 비해서. 이게 또 그런 끈끈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저희한테 받아가는 에너지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회원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저랑 합이 맞춰지니까 뭐 합시다 하면 딱 해요. 그럼 전 뒤에서 거의 관람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작품 관람하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저 완전 관람했다면서. 그분이 완성되어 가는 스스로 그쵸. 끌고 가는 모습을. 네네네. 와. 이게 뭐 자기주도 대단하신데요. 학습이죠. 그러니까요.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끝나고 졸업시킨다고 해요. 네, 저희 회수 끝나면 졸업시킨다고 하고 더 연장이 안 되면 한 2회나 1회쯤은 졸업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출석부를 보면서 했던 운동들을 다 적어줘요. 하나,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뭘까요? 잠깐의 테스트처럼 이거 다 기억나고 거기서 쌤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제 그거는 그럼 이거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좀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졸업식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졸업하고 다시 챙겨가지고. 오진 않나요?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건 이제 ASPT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진짜 문화가 고니시핀만의 문화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헬스라이팅. 여하튼 오늘 아마 저 같은 성격에 ASP팅을 평생 받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또 고니시핏이 운영이 잘 되죠. 맞아요. 저런 분들이 오셔야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아마 체인점을 좀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지금 올라가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더 나눌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일단 일단락 여기 하고 네. 또 다음에 뵙기로 하고. 네. 2탄 한번 하시죠. 네. 너무 감사하죠. 2탄은 에피소드 위주로 저희 많이 준비하고 회원님이 있을게요.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좋아요. 개별 케이스로 해도 네. 제가 서울로 갈까요? 네. 좋죠. 이렇게 아유, 너무 저도 좋죠. 좋아요. 네, 수도권으로 올라가시죠. 네, 일단 뭐 방송국이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고니시핏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뜨거운 30을 달리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울산 방송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